안녕하십니까. 동일초등학교 교감 백년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학생 지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학생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맡은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건강과 안전 생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 자녀교육 가이드북 1에서 3학년 학부모용 4영역 건강과 안전생활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무질서하게, 때로는 혼돈의 세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도 그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질서와 법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생활의 시작입니다.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학기별로 2회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9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률이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언어 폭력이 가장 높고 집단 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행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이 높아졌지만 이 사안들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에는 사이버 폭력, 신체 폭력, 언어 폭력,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소한 괴롭힘, 장난이라고 쉽게 하던 행동들 또한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자녀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뒤에서 지우개와 같은 물건을 던진다거나 지나가면서 이유 없이 슬쩍 건드린다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일 등으로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이 바로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장 좋은 대처법은 빠른 신고입니다.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결합니다. 신고는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담임선생님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신고 방법은 구두나 메일 등으로 하거나 117 학교폭력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그 해결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먼저 초기 대응으로 학교 폭력을 인지하고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서 사안을 조사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학교 내의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서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 해결 건인지를 심의합니다. 학폭 전담기구의 기구에는 교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로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심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어서 학폭을 심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10명에서 50명 이내의 위원 중 해당 교육지원처 관할 구역 내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이 조치를 이행하거나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적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입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알아보면, 첫째,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하고 한쪽이라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우면 폭력입니다. 두 번째, 친구의 SNS에 장난으로 욕을 몇 자 적었는데 이것도 학폭인가요? 평소 사용한 욕 등 모두 언어폭력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모욕에 해당됩니다. 욕설 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 협박에 해당됩니다.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거의 7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등이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 등 최초 발견자가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처벌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3월 개학기에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곧 시행되는 만큼 자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자가용 등교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학년이 되어 혼자 학교에 보내려니 걱정이 많으시죠? 3월 동안은 담임선생님이 교문까지 하교 지도도 하지만 차츰 혼자 통학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안전지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 유괴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괴는 집 근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보면 범죄자 얼굴에 대한 몽타주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상한 범죄자 얼굴과 실제 성범죄자 합성 이미지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아이들에게 유괴범은 꼭 무섭게 생긴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도 유괴범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항상 어른에 대해 복종하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CCTV는 고화질로 거의 교체되었으며 학교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수만큼 설치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촬영이 원칙이며 30일간 정보를 저장하고 그 이상은 삭제 처리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찰청과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관리법에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알림이는 학생들의 교문 출입 시 보호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취약계층은 무상 지원되며 그 외 희망자는 유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업,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학교장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공제급여 청구 방법은 학부모가 직접 또는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북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필요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학년에 보내려니 학교 급식이 많이 궁금하고 걱정되시죠? 그러나 알고 보면 학교 급식만큼 안전하고 위생적인 것은 없답니다.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든 과정에 햅섭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급식의 식자재는 수급이 되는 한 국내산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육류는 국내산 무항생제 1등급을 사용, 김치는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며 직접 담그고 국, 찌개류 이런 것들은 염도를 기준치를 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내로 제공하며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합니다. 조리 방법은 전통 식문화 개성을 고려하며 간단식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자연식품 및 계절식품을 사용하며 다양한 조리법으로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학교 급식 검수 및 모니터링에 참여하셔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학기 초 모집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은 매일 영양 기준량을 준수하여 제공하며 메뉴 및 양은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올려둡니다.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 표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제대로 골고루 먹는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학년 담임선생님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급식 지도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편식에 대한 지도에 적극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학교 내의 물 관리는 수질 기준에 따라 적합한 물로 수시로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여 제공합니다. 정수기가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보통은 물을 끓여둔 급수대를 설치한 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컵 관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인 물통에 마실 물을 가져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다음은 보건실에서 하는 건강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학생들의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관리로 학생 건강 보호, 정진 및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1, 4학년의 기본 항목 외 시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정해서 실시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보건실에서는 요양아동을 찾아 적극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침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플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우선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담임쌤께 연락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감염병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병일 경우 담임쌤께 다시 연락해서 등교 중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정 전염병이란 사람의 몸에 침투한 특정 병원체 혹은 병원체를 생산하는 독성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유행성 야선염, 수족구, 풍진, 인플루엔자, 유행성 결막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정 전염병에 걸렸을 경우 등교 중지 기간은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릅니다.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므로 등교 중지 후 의사 소견서나 진료 확인서 등 일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과 안전생활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가이드북 책자를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